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등록 면허세. 천천히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등록 면허세에 들어갑니다. 등록 면허세. 여러분들 지방세는 대표적으로 이제 취득세가 있고 등록 면허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과세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게 있는데 특광시세와 뭘로 있을 수 있고요? 구세, 그 다음에 도세와 시군세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는 아시다시피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등록 면허세만큼은 특별시, 광역시 내에 있을 때는 구세다. 도에서는 도세다. 그죠? 이렇게. 입에서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페이지 181페이지 보시면 요약집은 부교재는 36페이지고요. 아셨죠? 이렇게. 자, 구도세다라는 거 거기 나와 있죠? 페이지 181페이지 찾으셨죠? 예.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들 181페이지 맨 마지막 줄 먼저 볼게요. 자, 아시다시피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근데 등록세만큼은 무슨 주의다? 절대적인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철저하게. 등록세만큼은 철저하게 형식주의 과세라는 거예요. 모든 세법은 다 실질과세예요.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취득세는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면세점이라고 해서 얼마 이하? 50만원 이하 세금 부과하지 않죠. 그런데 등록 면허세만큼은요, 오히려 반대로 최저세액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6,000원 미만이면 얼마를 부과한다? 최소 6,000원은 내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산세 가면요, 소액징수 면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2,000원 미만 시에는 뭐 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아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가 다른 세금과 달리 약간 독특한 성격들이 좀 더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과세 요건이 있거든요. 자, 과세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 이렇게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오늘부터 이제 지겹도록 복습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지치나 내가 지치나 한번 해보자. 자, 취득세 과세 대상 우리 한번 이거 복습 한번 해볼까? 취득세 과세 대상 그럼 어떻게 설명하죠? 좋았어.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다? 네,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취득세에 열거된 자산 뭐가 있을까?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 있죠. 제외되는 거 대표적으로 주식, 용익물권, 그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영어권이나 특허권 안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어요?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 취득은 승계, 원시,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 간주 취득 네 가지.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이 있는데, 자, 이응기에 따른 뭐를 기억해라? 세율. 다시 한번 외워요. 유상 취득 4%, 농지일 때는 3%, 상속 2.8, 농지 2.3,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2.8, 원시 취득 2.8, 간주 취득 2%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 공부했었냐면 이런 취득세 과세 대상과 세율을 외우면서 첫 번째 배우자 등과의 거래를 했었어요. 배우자 등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슨 취득이다? 증여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몇 프로? 3.5%였었지.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됐다면 입증을 했다면 이때는 무슨 취득이다? 유상 취득이죠. 예? 유상 취득 몇 프로? 4%죠. 그럼 이때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었지? 아까도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두 번째 파산, 선고에 의한 취득도 유상 취득으로 봤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상호 교환했어. 교환인데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상호 교환했을 때도 이때도 입증된 취득으로 보는 것이고, 또는 소득이 증명된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물건을 대출을 받아서 처분을 통해서 자금을 입증했다면 그때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라고 했던 거 아셨죠? 자, 두 번째 또 뭐 했냐면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 취득했어요. 자, 시가 5억짜리인데 채무 3억이야. 보증금 3억이 되어 있는 집을 증여했다고. 이때 부담부 증여로 취득할 때 그 취득가액은 채무 인수액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채무 인수액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하죠. 그랬을 때 세율은 순수 증여는 3.5%. 그 다음에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봐서 몇 프로 적용한다? 4% 적용한다라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 재산에 뭐가 있다? 재협의 분할에 의한 취득이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상속 재산의 재협의 분할에 의한 취득은 감소된 자가 증가된 자한테 뭐 한 것으로 본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몇 프로? 3.5%가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중요했던 게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이었죠. 응? 그래서 자, 이때 여러 가지 결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네 가지 정도 먼저 기억하면 과점 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가 된다면 지분 비율 모두를,
40%였던 자가 60% 됐으면 60% 모두 취득한수로 볼 것이고, 다만 설립 시에는 간접취득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지분율이 증가되었어. 60%였던 자가 10% 증가되었어. 그렇다면 증가된 비율만큼만을 적용하되, 자, 재차 과점주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70%였다가 30% 팔았다가 40% 다시 취득해서, 원래 이때는 재차 과점주가 된다면 종전보다 증가된 비율만큼. 기억나시죠?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과점주가 됨에 있어서 만약에 과점주는 어느 일인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점주주 집단에 뭐가 없다면, 지분비율의 증가가 없다면 개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되어도 간접취득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자, 여기서 또 하나 제일 어려웠던 거,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간주취득이 되기 전에 취득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해서는 간접취득 적용한다 안 한다?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취득 시기가 도래한 것은 간접취득 적용하지만, 과점주가 되고 난 이후에 취득 시기가 도래하는 것은 간접취득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아셨죠? 자, 그리고 과점주주가 되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어.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될 수도 있고, 증자를 통해서 과점주가 될 수도 있고, 감자를 통해서 과점주가 될 수도 있죠. 이때 취득하거나 증자를 통해서 과점주가 되면 간접취득 적용하지만, 감자를 통해서 과점주가 되는 것은 간접취득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였다. 이게 아셨죠?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뭐예요? 이제 등록 면허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이 어디 있냐면 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등록의 의의 있죠? 찾으셨어요? 우리 부교재는 36페이지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등기는 뭐예요? 등록은 뭐예요? 응? 등기와 등록이 뭐지? 뭐라고요? 뭔가도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등기는 사법부의 공부상에 기재가 되는 것을 등기, 등록은 행정부상의 공부상에 기재되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려면 어디 가야 되고? 법원, 등기소에 가야 되는 곳. 등록을 하려면 행정부에 가야 되는 것이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등록 면허세인데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근데 개정 전에는요, 세금이 옛날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있었어요. 이게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옛날에는 등록세도 국세였어요. 지금 지방세지만 등록세가 국세였던 시절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됐건 옛날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들 이 등록세가 취득에 관한 등기, 그 외의 등기, 이렇게 나눠서 취득세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합쳐서 이걸 뭐라고 부르고? 취득세라고 부르고, 그 외의 등기와 면허세를 합쳐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등록 면허세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게요, 민법하고 관련돼 보면 이렇게 보여요. 취득은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 민법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이렇게 배우죠. 승계취득은 다시 이전적이냐 설정적 취득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취득세 과세됐어요. 설정 이전적 취득 과세가 됐어요. 설정적 취득 과세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 등기가 뭐죠? 등기? 원시취득은 등기, 보존 등기죠. 얘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예, 설정 등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등록세가 과세가 이렇게 되는 거였다고. 딱 보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시겠죠? 무슨 문제? 이중과세. 원시취득과 이전적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내지만 뭐도 내더라. 등록세도 내더라. 이게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개정되고 나서는 얘를 합쳐서 뭐로 때리고 얘를 취득세로 한꺼번에 내게 하고 얘는 뭐 내게 하고 등록, 면허세 내게 하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여전히 뭐 내면 돼? 등록, 면허세 내면 되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젠 등록면세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 내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래서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모든 등기 등록이에요. 각종의 등기 등록이야. 근데 이 등기 등록은 완전한 형식주의래요. 완전한 형식주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등록 면허세를 내는 이유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에 대한 세금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이 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 위법인지 부당한지 묻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등기하면 등록면허세 먼저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를 내고 그 등기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환원이 되어도 기납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철저하게 형식주의에 따라서 과세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등기 등록이라는 행위, 그 형식 자체가 대상인 것이지 그 등기 등록의 원인이 적법한가, 미법한가, 무효인가, 취소인가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때 모든 등기 등록인데 단 취득에 관한 등기 있을 수 있죠. 이런 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왜요? 뭐 내야 되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취득에 관한 등기는 더 이상 등록면세 대상이 되지 않고 뭐 내야 된다? 취득세 대상이 된다. 자, 근데 읽어볼게요. 거기 181페이지고요. 우리 부교재는 36페이지에 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자, 더 알아보기 읽어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뭐하되? 제외하되 라는 말은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런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뭐한다? 포함한다는 거죠. 포함한다는 것은 뭐 내라? 등록, 면허세 내라. 자, 예외적으로 뭐 하는 게 있다고요? 예외적으로 포함하라는 거죠. 포함하라는 것은 뭐 내라는 거예요? 등록, 면허세 내라. 자, 여기다 쓸게요. 그럼 그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이죠. 예? 여러분들 얘네들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바보같이 아까 열거된 자산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 했잖아요. 예? 부동산에 준하는 거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했잖아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내는데요. 얘는 2%만 내면 돼요. 예? 왜 2%만 내면요? 얘는 뭐 내야 돼요? 등록 면허세를 따로 내야 돼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을 설정 등기할 때는 따로 등록면세를 따로 내야 되라는 거야.
대신에 취득세 몇 프로만 내면 된다. 2%만 내면 되는 거다. 아셨죠? 이렇게. 2번이 뭐가 있어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죠? 여러분들, 자, 시설 대여 물건인데 이런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이 국내 시설 대여 물건일 때 누가 지고? 시설 대여 업자가 지고,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 때는 수입 업자가 내죠. 그 수입 업자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몇 프로 내겠어요? 2%만 낸다고요. 아셨죠? 하지만 그 물건을 등록하는 자는 등록물세 내요 안 내요? 내요. 등록물세 따로 내야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세 번째 뭐가 됐어요? 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 물건. 이거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예? 제척기간이 끝났는데 취득세를 낸다고요? 안 내도 되죠. 안 내도 되죠. 하지만 물건을 뭐 할 때는, 등기할 때는 뭐는 내라? 등록세는 내라.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상속이 되면 무슨 세금 내야 되죠? 상속세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뭐도 내야 돼? 취득세도 내야 돼요. 자, 증여를 받으면 뭐 내야 돼요? 증여세 내야 되죠. 또 뭐도 내야 돼요? 취득세도 내야 되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제척기간이 있다고. 원칙 상속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 10년. 무신고는 15년. 사기 등일 때는 15년이죠. 맞죠? 그런데 취득세의 제척기간은 원래는 몇 년?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 등일 때는 10년. OX. 이거 OX. 왜? 화내니까 또 틀렸네. 응? 이거 10년. 원래는 7년이 맞아. 무신고는 7년이 맞는데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무신고는 10년이다. 명의신탁 자산이 취득세 무신고는 10년이다.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했었어요. 원래 일반 상속 증여세가 아닌 일반적인 세목은 무신고 7년이 맞아. 아셨죠? 하지만 취득세 무신고로서 제척기간 취득세 무신고로서 상속 증여를 원하는 취득세 무신고이거나 명의신탁 자산이 취득세 무신고만큼은 몇 년으로 한다? 10년으로 한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속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안 받았대.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떤 경우인 거죠?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안 받았대. 어? 자, 무슨 소린가, 어떤 거 아시겠죠? 상속은 이미 개시가 됐어. 상속 개시가 됐는데 이분은 아직 등기를 안 했으니까, 아직 상속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아셨죠? 법률의 규정으로서 이게 포괄 승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동 취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야. 이분이 이제 이 상속 재산을 처분을 하려고 해요.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돼. 예?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면 상속에 의한 취득은 2.8%잖아요. 이 사람은 2.8%를 내야 돼요? 아니면 0.8%만 내면 돼요? 응? 그렇지. 제척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2.8%를 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 제척 기간이 끝났어. 그럼 몇 프로 내면 돼? 0.8%만 내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척 기간을 따져보고 팔려거든 조금 이따 팔아도 되고. 아셨죠? 그렇게 제척 기간이 끝난 거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면세점 이하의 취득에. 면세점이 얼마예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잖아요. 그런 물건을 뭐 하고자 했을 때, 등기하고자 했을 때 뭐는 내라? 등록 면허세는 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들은 몇 프로 뺀 거 내면 돼요. 2% 뺀 걸로 내면 되는 거지. 아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고요. 뭐 또 나올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문장으로 출제될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딱 봐도 문제는 여기서 집중이 되겠죠. 딱 봐도 아셨죠? 그래서 과세 대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취득세가 물어볼 문제가 2문제 정도는 나오겠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에 관한 등기 제외되되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이거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182페이지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거 과세 대상 공부했어요. 그럼 두 번째 주제 뭐겠어요? 납세 의무자죠?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예요. 여러분들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크게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와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구분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목차 정리를 먼저 좀 해보세요. 목차. 네, 목차. 아셨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쓰는 공부가 좋거든요. 물론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뭐 굳이 쓰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지만 완벽하다기보다는 좀 더 많이 기억하려면 쓰는 공부가 좋은데 이 쓸 때 책을 베껴서 그렇게 쓰는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차 중심의 공부를 하는 거죠. 응? 전세권을 한다면 쓴다고 써본다면 전세권의 뭐 의의가 뭐고 특징이 뭐고 그런 것들을 그 목차를 정리해둬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좋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도 제 부교재에 있는 요 목차 그대로인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목차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목차 정리. 자, 실질직이나 납세의무자가 누가 된다? 사실상 취득자가 돼야 되겠죠. 뭐 하지 아니하여도 등기 등록 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취득세 납세를 져야 되겠죠. 그때 그 사람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다면 당신이 내야 될 취득세의 몇 프로를 가산한 금액으로 80%를 가산한 금액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거 오늘 했었던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에 불구하고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 단 기억나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은 주문해서 건조한 선박은 무슨 취득에 한해서만 가세한다?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가세되고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아직 등기하지 않았어.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아직 등기되지 않았다면 누가 진다? 상속인 각자가 져야 되겠죠. 이때 상속인 각자는 무슨 납세의무 있다?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조합에 누가 지는 게 있어요? 조합 원이 져야 되는 게 있죠. 주택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 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세 번째 이게 시설, 대여, 물, 건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시설, 대여, 물건은 국내 시설, 대여, 물건인데 누가 지고? 시설, 대여, 업자가 지고 이것이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이라면 수입, 업자가 지게 된다. 네 번째
지입 차량에 대해서 누가 지면 돼요? 사실상의 차주가 되면 되겠죠. 아셨죠? 사실상의 차주가 지면 돼요. 자, 좀 달리해서 한꺼번에 했던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 적용공사비야. 이런 적용공사비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돼 말아야 돼요. 적용공사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돼요. 근데 이 적용공사비가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거나 신축 외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일 수 있죠. 이게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라면 누가 지면 되고 건축주가 되면 되고, 이게 건물의 신축 외에 토지 조성이라고 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지면 되는데, 건축주가 납세금을 질 때는 몇 프로? 2.8%. 토지 소유자가 납세금을 질 때는 2% 간주취득이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간주취득 여러분들 네 가지 뭐 있어요?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가점주주의 무슨 취득? 주식 취득이 있을 수 있죠. 이때 지목 변경과 종류 변경할 때는 누가 지면 돼요? 지목 변경, 종류 변경할 때는 변경 시점에 소유주가 지면 되겠고, 오늘 했잖아요. 건축물의 개수와 관련돼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세라는 경우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되,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간의 연대 납세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 뭐 분명히 나올만 해요. 어렵지 않고 나오면 땡큐지. 아셨죠?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예요.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요, 누가 지면 돼요? 등록을 하는 자죠. 이때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예?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의 정의가 뭐예요? 예?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증대가 되는 자가 등기 권리자잖아요. 아셨죠? 그럼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다 라고 한다면 전세권의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권자. 전세권자는 집주인의 세입자예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누가 세금 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등기를 했을 때 누가 권리를 보호받는 사람이야. 누가 이익의 증대가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등록면허세 내면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를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고 말을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고 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여러분들 조세하고 수수료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으면 수수료, 반대급부가 없으면 조세라고 했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내가 국방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해서, 치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해서 그 서비스 양에 비해서 내가 세금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세금을 안 내더라도 나한테 국방의 치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세는 반대급부의 성격을 내는 게 아니라고, 헌법에 주어진 국민의 의무로서 내는 게 세금인 것이라고요.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내가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은 등록면허세만큼은 생각해보면 내가 세금을 내고 등기를 했을 때 내 권리 보호가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세금을 내고 등기를 했을 때 내 이익의 증대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등록면허세만큼은 다른 조세와 달리 어떤 성격이 있다? 수수료적 성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등록면허세를 수수료라 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등록면허세도 분명히 조세인데 다른 조세와 달리 어떤 성격이 있다? 수수료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최소 얼마는 내야 돼? 6,000원은 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또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전세 권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럼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이면 누가 돼요? 지상권자인데 여기서 지상권자는 토지의 소유자겠어요? 수목 등의 소유자가 되겠어요? 당연히 수목 등의 소유자가 돼야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근데 이 전세권자는 자, 실질은 아버지 거야. 근데 명의는 아들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돈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을 받았어. 그럼 이때 등기 권리자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무조건 아들이다. 명의자다는 거죠. 등록면세는 철저하게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면세 납세무자는 전세권자, 진열된 지상권자, 뭐 이렇게 저당권일 땐 저당권자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아셨죠?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누가 이익을 보는지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이 납세를 지면 돼.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되고 그 이익을 보는 자는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누구로 족하다?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는 거다라는 거. 응?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진다고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를 말하고 그 등기 권리자는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다. 딱 여기. 아셨죠? 이렇게. 자. 거기 대위등기 납세무자예요. 더 알아보기 한번 볼게요.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지자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의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와 성명의 보고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 누가 된다? 그 소유자가 등록면세를 뭐 해야 된다? 납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뭐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대의등기가 뭡니까? 왜 대신해요? 응? 왜 대신해요? 물론 사정이 있겠죠. 그죠? 자, 갑이 미등기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갑은 여기에 뭐 해야 돼요?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안 하고 있을까? 예?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응? 을한테 10억의 채무가 있는 거야. 예? 을한테 세금에 10억의 채무가 있다 보니까 이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면 이 재산이 보존이 되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을은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가압류 등을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가압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이 하지 않는 보존 등기를 누구한테 부탁해서 법원에서 부탁해서 뭐 한다? 대위 등기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위 등기는 일반적인 등기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때는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갑이지. 갑의 이름으로 등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등기 신청인은 누구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같지 않은 게 대위 등기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이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납세 의무자는 누구 이름을 등기해요. 갑의 이름을 등기하니까 누가 져야 된다? 갑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들 갑은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어차피 망했는데. 안 내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을이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한 다음에 구상권 행사를 하겠죠. 절차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이상해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얘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게 아니고 취득세 납세를 졌어야 되는 거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대위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 납세 문제로 설명되어 있지만 지금에서는 무슨 납세를 져야 된다? 취득세 납세를 져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뜻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혼재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소유권 보존에 대한 대위 등기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슨 납세를 지는 게 원칙이다? 취득세 납세를 지는 게 원칙이야. 소유권 보존이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것에 대한 것은 등록면세를 납세를 져야 되겠지만 소유권에 관한 등록은 무슨 납세를 져야 된다? 취득세 납세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하셨죠? 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 예제 볼까요? 자, 확인 예제를 보니까 갑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을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 납세문은 예? 은행이겠죠. 저당권을 설정하면 누가 이익을 봅니까? 은행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은행이 지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들 지금 우리가 과세 대상 공부했고 납세 문제 공부했어요. 자, 그다음 뭐 공부하면 된다? 과세 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율 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이라 하죠. 자, 그럼 과표 한번 해볼까요? 자, 취득세는요. 크게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다?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 취득은 어느 당시 가액으로 해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요. 간주 취득은 무슨 가액으로 해요? 증가하는 가액으로 하죠. 예? 우리 선생님 똑같은 물건을 예? 하나의 물건을 예? 그래요. 똑같아요. 예? 자, 같은 물건 샀을 때 취득세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다를 수 있다. 왜? 취득가액이 다르면 것이죠. 그래서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어떻게 정한다? 원칙은 신고 가액으로 정하죠. 하지만 그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에 미달되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죠. 아셨죠? 다만 특례적으로 반드시 무슨 가로 할 수 있다?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 이때 증가한 가액이란 변경 후 가액과 변경 전에 지목 변경 전의 차이의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아셨죠? 차익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의해서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었다면 소요된 비용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 곱하면 돼요? 우리가 공부했던 세율 곱하면 돼요. 다만 그 세율의 특례에 있어서 2% 빼고 해야 되는 물건이 있고 2%만 과세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고, 그 물건이 사치성 자산이라면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4배가 적용되는 것이고, 과밀억제고동 내 공장 신설 증설에 해당된다면 표준세율 플러스 2% 중과기준세율의 2배까지만 중과세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요, 한 문제가 나와요. 작년에 어렵게 2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인데 그 한 문제는 그냥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게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등록 무조건 과세 표준 앤드 세율의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우리 등기를 하려면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네? 등기를 하려면 등기소를 먼저 가면 빠꾸야. 맞죠?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먼저 신고 납부를 하고 등기소를 가야 돼. 그러니까는 시군구를 경유하고 등기소를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가 있어요. 즉 부동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게 있고 또는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가 있어요. 또는 건수에 따른 등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들 그냥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금액으로만 정하면 돼.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해야 될지 채권 금액에 따라서 해야 될지 건수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등기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가 뭐가 있냐면 소가지가 있대요. 소가지를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야 돼. 소가지가 뭐가 있어요? 소유권, 가등기, 지역권. 지역권은 부동산의 가액 중 요역지 가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채권 금액에 따라서 계산을 되는 게 뭐가 있다?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금액에 따라서? 채권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야 돼. 그 외에 건수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있어요. 건수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합, 지, 말, 구. 합병등기, 지목, 변경등기, 말소등기, 구조, 변경등기. 합지 말고는 뭘로 해라? 건수로 해라. 물론 그 외에 전세권은 뭘로 하고요? 전세권은 전세 금액을 하고 부동산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하면 돼요. 이때 월 임대차 금액에는 보증금 등을 환산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 나오면 얘밖에 없어. 얘밖에. 자, 다시 한번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가 있고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가 있고 건수에 따른 등기가 있더라. 자,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뭐가 있어요?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은 그 중에서 어디 가액? 요역지 가액. 자,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건수를 과표라는 게 있어요. 합, 지, 말, 구. 합병등기, 지목 변경등기, 말소등기, 구조 변경등기 등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부동산 가액은 또 어떻게 정하지? 부동산 가액은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다만 국수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가액으로 정하면 되겠지.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뭐가 있죠? 국, 수, 공, 판, 장. 맞죠? 국은 뭐예요? 국가 등록도 취득, 수 입에 의한 취득,
공매나 경매한 취득, 판, 장, 법인 장부. 다만 판결문 중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는 제외된다. 자,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검증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나 더 있어. 아, 좋았어. 좋았어요. 누가 아닌 자? 법인 아닌 자가 뭐 함에 있어서 건축 또는 대수단에 치는 오늘 풀었던 문제잖아요. 기억나요? 이게 몇 프로? 아까 80%에서 틀렸었잖아요. 90% 이쯤 된다면 이때는 무슨 가로 한다?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거다. 물론 그 외에 연부 취득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세는 어느 당시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아야 된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응? 아셨죠? 그래서 자, 왜 다를 수 있는가 봤더니 자, 이제 책을 한번 보고 다시 올게요. 183페이지 보세요. (18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가액에 대한 과표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날개 부분에 보면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인데 하나 지역권도 도포시해도 되죠. 지역권하고 어디? 요역지 가액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이때 과표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거죠.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라 어느 당시 가액이다?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이때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언제 가액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예요. 옛날에 1억 주고 샀는데 옛날에 1억 주고 신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등기 등록을 하다 보니 뭐가 돼 있어? 만약에 자산에 뭐가 돼 있거나 재평가 또는 감가 상각 등으로 뭐가 되었다면 가액이 변경 시에는 무슨 가액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네? 이 변경된 가액이라 언제 당시 가액을 말한다?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을 말한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184페이지. 거기 채권 금액에 의한 과표 이렇게 돼 있죠? 184페이지 찾아보시죠. 자,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 뭐 있습니까?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이죠. 자, 그런데 그럼 이 채권 금액이 얼마야? 이 채권 금액은 어떻게 결정해? 봤더니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뭘로 하고? 채권 금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뭘로 해라?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으로 하라는 거죠? 지금 1번 읽었던 거 아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라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등기법을 배우다 보면 등기법 강론에서 저당권 등기를 배울 텐데요. 그 저당권을 등기할 때는 등기 신청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등기 신청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 안 외웁니까? 외워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자율도 있고 성명도 있고 그러지만 채권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저당이 아닌 저당권에 관한 등기일 때는 뭐 해야 된다?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돼. 1억인지 2억인지 3억인지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저당권에 관한 등기 시에는 일정한 채권 금액이 반드시 정해져 있어. 제 말 이해하셨죠? 하지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일 때는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갑이요 을한테 쌀 백미 100가마를 줘야 돼요. 추석 끝나고. 그러면 이 백미 100가마는 갑의 입장에서는 뭐고요? 채무고 을의 입장에서는 채권이죠. 근데 이행을 안 해. 그러다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압류를 하고자 했을 때 정해진 채권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 금액이 1억인지 2억인지 3억인지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아셨죠? 이렇게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채권에 뭘로 해라? 목적이 된 것에 가액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이란 뭘 말한다? 응? 쌀 100가마.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아이 그러면 쌀 100가마의 가액이 얼마야? 라고 묻는다면 결국 그건 채권 최고액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건수에 따른 과표예요. 자, 건수에 따른 과표표 중 뭐가 있어요? 합, 지, 말, 구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 한 건을 과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도 읽어보실래요?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구하는 등기 등록의 경우에는 건수에 따라 등록명세를 과거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건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5필지의 지목을 변경해요. 몇 건일까요? 5필지의 지목을 변경한다면 5건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1주택에 대한 저당권 말소를 한다. 1주택에 대한 저당권 말소 등기는 몇 건일까요? 예? 한 건일 수도 있고 두 건일 수도 있겠지. 아파트라면 집합 건물 등기니까 그때는 한 건이겠지. 근데 단독주택이라면 건물 지어야 되고 토지 지어야 되니까 이건 또 두 건이 될 수 있겠죠. 아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1필의 토지에 저당권 말소를 하면서 지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몇 건일까요? 2건. 그럼들 건수란 단순히 물건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대상이 되는 건수를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건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확인 예제 볼래요? 확인 예제.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 과세 표준 다른 하나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뭐가 돼요? 채권 금액이 되죠. 하지만 지상권은 합, 지, 말, 구는 거기 말고 소, 가, 지죠.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일 때 무슨 가로 한다?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여기들 보세요. 그런데 페이지 184페이지에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알겠는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가등기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을 수 있죠. 예?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금액을 하는 거 맞아요? 채권 금액을 하는 게 맞죠? 그럼 가등기는 뭘로 해야 돼요?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게 맞겠죠? 선생님 가등기를 왜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등기의 원래 이름이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또 가등기를 또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담보가등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당연히 무슨 가액으로 하고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 담보가등기는 무슨 금액으로 한다? 채권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뜻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들 무턱대고 가등기 그러면 이번에도 문제 나왔었다. 무턱대고 가등기 나왔어. 가등기 나오면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돼요? 채권 금액으로 해야 돼요? 둘 다 해도 돼요. 응? 이건 답이 있어. 무턱대고 가등기 그러면 부동산 가액이어야 돼요. 아셨죠? 왜냐면 담보 가등기는 등기에도 담보 가등기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로 표시가 되지 않는 이상 가등기는 무슨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좀 쉬었다가 186페이지서부터 하도록 할게요.